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MSC 소프트웨어의 윤광수 이사입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오디시 DOE-패드 AI 모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희 MSC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솔루션인 CA 분야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해석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CA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 머신러닝, 이 두 기술을 어떻게 합해서 시뮬레이션을 더 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앞에 오디시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머신러닝 툴의 플랫폼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디시를 활용한 적용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CA 해석 기법이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타임을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서도 기존의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이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AI나 머신러닝 관련돼서 굉장히 폭넓고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딥러닝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저희 오디시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만 일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주 딥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향후에 내가 CA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스피드업하고 애큐리시를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한 모티브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CA 해석 프로세스를 보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 변수들이나 설계를 하게 되면 CAD 모델 만들고 이것을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어서 솔버를 돌려서 응답을 찾아내고요. 이게 엔지니어링 스펙을 만족하지 않으면 최적화를 해서 이 루프를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게 일반적인 CA 해석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CA 해석이 머신러닝 모델로 대체하게 되면 실제 이 머신러닝 모델은 인풋과 아웃풋과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룰을 가지기 때문에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이런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은 실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굉장히 라이트하고 패스트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CA 해석을 하다 보면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멀티디스플린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최적화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 충돌 성능에 대한 충돌 모델, MBH 성능에 대한 MBH 모델, 내부 모델, 또 CFD 모델 이런 여러 가지 펑셔널들이 다 만족하는 그런 최적화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 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떤 타겟하는 응답에 대해서 또는 타겟하는 요구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 전체적으로 그 모델들을 가지고 라이트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그런 모델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법들은 개별적인 CA 모델들을 다 돌려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자,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지금 CA를 하고 계신 분들은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계 변수와 어떤 물리 방정식을 주면 그것이 솔버가 풀어서 응답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직스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뭐 운동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CFD 같은 경우는 나비아-스톡 이퀘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제 우리가 공학에서 배우는 그런 물리 이퀘이션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머신러닝을 얘기할 때는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인풋이 설계 변수와 응답이 됩니다. 이 설계 변수와 응답을 가지고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 응답들에 피팅된 머신러닝 모델이 생기게 되고요. 그 머신러닝 모델은 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적인 관계로 보면 기존의 x가 인풋이 되고요. 어떤 펑셔널을 통과하면 y가 되는데 x와 y, 인풋과 아웃풋을 줘서 머신러닝 트레이닝 시켜서 이 펑셔널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문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f를 알아낸다는 거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쪽에 쓰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가 지금 인풋과 아웃풋 이 두 가지 데이터 트레이닝 셋을 다 포함을 해서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리스폰스만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키게 되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나눠지고요. 일반적인 공학 문제에 있어서는 슈퍼바이즈 러닝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한 20% 정도 되고, 딥러닝은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딥러닝을 사용한 해석 예제들은 또는 성공 사례들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퍼센트적으로는 뭐 1, 2% 내외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데이터 트레이닝 셋인데요.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다 시험을 통해서 얻어내긴 힘듭니다. 그렇다고 다 시뮬레이션해서 얻어내기도 힘들고요. 시간과 돈, 리소스를 우리가 다 감안해서 이런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샘플링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잘 효과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DOE 샘플링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험 계획법에 의한 샘플링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설계 변수를 가지고 최소의 샘플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룰을 찾아내고 그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설계 변수들에 대한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KDLM 같은 경우에 오디시라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지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데서는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얘는 그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제 코딩해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고 상용화하고 그걸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패키지화된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보시면 일단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고요. 어떤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멀라이즈 하거나 아니면 너무 디멘전이 많으면 디멘전을 축소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트레이닝 셋 데이터 자체가 이미지라 그러면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피처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적절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잘 맞는 모델인지 다시 재차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을 세팅하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은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처럼 인풋을 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인풋을 주게 되면 새로운 값들을 프리딕션하고 그 프리딕션 된 값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후공단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례와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방법,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방법, 뭐 클러스터링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메소달러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하게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PCA, 주력 분석,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데요.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학적인 모델에 있어서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는 PCA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성분 분석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학적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말로는 POD라고 해서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수학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 스키는 다 똑같은데 그 사용처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뒤에 소개시켜드릴 일반적인 저희 오디시 적용 사례들은 DOE 테이블을 설계 변수에 대해서 만들고요. 그 DOE 테이블에 해당되는 시뮬레이션 값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타임 트랜지언트 한 하중이거나, 타임 트랜지언트 한 응답이거나 또는 X축이 프리퀀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시리얼한 신호를 가지고 결과들을 뽑아내서 이 설계 변수들로 조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구성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설계 도메인상에서 우리가 해석하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프리딕션 하게 되고요. 이것을 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저희가 이제 루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들, DOE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이나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디컴포지션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값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설계 변수에 대한 리스판스들은 또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내부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OD에 대한 컨셉추얼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판스들이 있으면 리스판스들이 실제로 타임 리스판스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리스판스들을 타임 t 이퀄 0부터 n까지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쭉 만들어서 모읍니다. 모아서 이 전체 A 매트릭스를 우리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게 되면 여기는 n by n 매트릭스인데 실제로 n by n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우리 항목들을 사실은 싱글러 밸류가 큰 놈 위주로만 몇 개만 사용해서 우리가 이 전체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플락시메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n by n이 n by r by r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셀렉션하는 싱글러 밸류의 개수에 따라서 매트릭스 차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reduced order method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매트릭스의 디멘전의 차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루나 제품 안에는 리듀스드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OD뿐만 아니라 뭐 클러스터링이나 크리징 방법, 또는 뭐 레이디얼 베이스 펑션, 서포트 벡터 메소드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로직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깐 저희 제품의 오디시라는 플랫폼 안에는 루나, 노바, 케이사, 슈퍼노바가 있고요. 실제로 롬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예제들은 루나를 사용한 거고 이 케이사라는 엔진이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코드를 케이사 엔진을 이용해서 코드를 짤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상용 버전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우리가 툴 FM 충돌 모델을 해석한 거고요. 이 충돌 모델에서 특정한 리스판스만 그래프로 뽑아내서 그놈만 머신러닝 학습을 해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한 부분이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풀 FM으로 이걸 풀게 되면 10시간 걸리는데 실제로 리제너레이션 된 머신러닝을 가지고 풀면 1초 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데요. 우리가 디지털 트윈 모델은 거의 실시간 모델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그리고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사용하시면은 실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도 마찬가지 이제 충돌 사례인데요. 도요타에서는 사례고요. 각각의 설계 변수들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DOE 테이블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리스판스를 일단 뽑아냅니다. 그 원하는 리스판스가 이제 타겟 리스판스가 되고요. 그 원하는 리스판스를 뽑아내서 그걸로 우리가 리듀스드 모델을 만들고 일반적인 설계 변수에 대해서 새로운 내가 해석을 하지 않았던 부분, DOE 테이블에 없는 디자인 도메인 내에서의 임의의 설계 변수의 조합에 대한 응답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거는 지금 크래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판스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리스판스의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듀스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링,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인데요. 클러스터링을 해서 덴드로그램을 그리고 이것을 또 분류를 하고 분류한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따로 리듀스 모델을 만들어서 가장 잘 맞는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러한 로직들도 클러스터링에 대한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기법은 CA 모든 분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돌뿐만 아니라 우리가 CFD, 내부에서, MVH에서 여러 가지 매니팩처링 솔루션 관련된 그 타임 시리즈로 나오는 데이터들만 여러분들이 채집하신다면 시험 데이터가 됐건 해석 데이터가 됐건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CFD인데요. 차량 디멘전에 따라서 CFD에 대한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드래그 개수나 리프트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CFD 결과에서 나온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실제 시뮬레이션, 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것이랑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것이랑 결과 편차를 보고 계시고요. 프리딕션 해서 보시면 거의 정도가 높게 잘 예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테디 스테이트 문제에 대한 CFD 해석 결과인데요. 이 데이터 하나하나, 공간상의 노드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하나의 리스판스 자체가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돼서 이것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임의의 앵글 오브 어택 별로 따로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 중간에 이미 DOE 테이블에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프리딕션해서 실제 풀 FM 결과와 리듀스드 오더 모델로 나온 결과들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충돌 문제인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옆에는 풀 FM으로 익스플리시트 코드로 푼 거고요. 옆에서 ODC로 이제 보신 것입니다. 충돌 모델이 많은 이유는 지금 ODC 안에는 실제로 롬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롬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한 요소 모델 결과가 있으면 걔를 불러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롬 모델을 가지고 모든 유한 요소 노드와 엘리먼트에 대해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다 만든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어떤 체스트에서의 엑셀레이션을 학습해가지고 헤드에서의 엑셀레이션을 학습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로 나머지 것들을 다시 다 리컨스트럭션 했는데 그게 실제 풀 FM이랑 굉장히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충돌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폴트 디텍션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결함 검출인데요. 이미지로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들여가지고 결함과 결함이 아닌 것,
이 두 가지를 클러스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클러스터링이거든요. 그래서 결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분리를 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에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센서를 들어온 걸 가지고 이미지를 처리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해서 결함을 검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돌의 문제인데요. 디펜스 재킷 같은 경우인데 이거 사람에 대한 그 흉곽에 이제 이게 그 임팩트가 온 거에 대한 해석인데 이것도 충돌 해석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도 롬 모델을 구성하면 이렇게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루나와 실제로 FN 시뮬레이션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돌은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어떤 CA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모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통해서 시간이나 주파수에 대해서 트랜지언트한 그런 그래프만 얻어진다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롬 모델을 만들어서 프리딕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충돌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중요한데요. 실제 이거를 더미가 안 쳐져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거의 2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데이터 9개만 일단 만들어서 실제로 롬 모델을 만들게 되면 실제 디포메이션을 계산하는 데는 7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컨택포스 만드는 데는 지금 8분 19초. 실제로 이 모델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디자인 도메인상에서 파라미터 스타디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얼타임 썸스 포지셔닝이 되는 건데 같은 뭐 충돌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은 10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롬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다른 포지셔닝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1분 만에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자, 자율주행에도 실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서 데이터가 라이다나 모바일아이나 레이다 같은 센서들이 들어오면 그 센서들을 통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애국화를 계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프로세싱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폐사진을 보고 이게 폐렴이냐 아니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머신러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이미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실제로 정상 엑스레이, MRI 사진하고 그다음에 실제 폐렴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데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걸 조금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 실제 생산 라인에서 우리가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OK 인식을 우리가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출 성향 해석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출 파라메타들을 설계변수로 두고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뒷단에 디지맷을 이용해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애큐러시를 보시면 이게 A11, A22, A33 파이브 오리엔테이션 텐사 성분인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잘 맞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오프 다이어곤할 텀은 좀 차이는 나긴 하지만 이게 20개의 인젝션 시뮬레이션만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예측했다는 게 데이터군이 늘어나면 훨씬 더 잘 맞는 모델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머신러닝 기술이 CA가 접합되게 하는 기술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의 광범위하게 모든 CA 분야에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데이터만 모아지면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빠르고 강건한 해석 모델들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AI가 여러분들의 제품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앞으로 또 딥러닝 관련돼서도 많은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획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그러한 해석 기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